네, 오늘은 블로그 지수와 로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로그가 뭔지, 또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지수를 올릴 수 있는지, 또 그 네이버 로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은 블로그 지수와 로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캔바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지수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하나로 점수를 부여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점수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먼저 크게 네 가지는 최신성, 전문성, 신뢰성, 연관성을 볼 수가 있는데, 아, 보미님은 이 내용을 아마 예전에 들으시긴 했을 거예요. 제가 요 강의는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하지만 오늘 복습한다 생각하고, 네, 아직 블로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최신성은 가장 최근에, 어, 발급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게 부여가 돼요. 이제 그 전에 이 네 가지를 각각 잘 알고 키웠을 때 내 블로그 체급이,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네,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키님 어서 오세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음, 최신성은 발행 직후가 그 점수가 가장 높고, 이 점수는 4년까지만 유지가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수는 점점 떨어져요. 그 뷰탭에서 네이버 이렇게 노출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점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래서 상위 노출된 글이 이제 오래된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밀어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 이야기. 네, 일단은 내가 발행했을 때 점수가 제일 높다. 그래서 다른 게 다 적용이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글을 발행을 하면 그 글을 검색했을 때 가장 제일 상단에 상위 노출이 돼요. 그 이유는 글 자체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검색 최적화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데다가 지금 막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키워드로 구성된 다른 글보다 제 글이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최신성은 발행했을 때 점수가 제일 높다. 전문성은 어제 이제 미키님이 질문 주셔서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카테고리, 그러니까 내 컨텐츠의 주제에 맞는 글을 쌓았을 때 그 전문성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내가 상품 리뷰를 쓰는 거를 내 컨텐츠의 주제로 잡고 있다. 그러면 상품 리뷰 글이 많이 쌓여야 하는데, 상품 리뷰는 한 세네 개 있고, 나머지는 내가 일상적인 거, 어디 카페 간 거, 음식 먹은 거, 이런 글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내 컨텐츠 주제를 상품 리뷰로 정했는데, 다른 글이 많다? 그럼 전문성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어떻게 항상 그것만 써요. 다른 것도 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라면 내 주제에 맞는 글을 한 20개 이상을 먼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른 글은 그 다음부터 좀 발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초반에는 한 뭐 10개 미만, 20개 미만이었을 때는 내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이 들어가면 그게 좀 점수를 깎아먹어요. 이런 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럼 내 주제에 맞는 글을 먼저 20개 이상 쌓기. 그래야 전문성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신뢰성은 소비자, 즉 이게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그 방문자의 이제 반응성에 대한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대공으로 품앗이 우리 서로 협력하자 하는 이유가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사실 아직 내 이웃이 별로 없다면 알리지 않고는 이걸 그냥 스대공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뢰성 점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라도 발행 즉시 우리 서로서로 들어가서
공감 눌러주고 댓글 남기자.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 글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보고 있다. 체류 시간이죠. 체류 시간이 긴 것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이제 챌린지 하시는 분들 블로그, 이게 발행했어요 하고 저희 톡방에 올리면 제가 운전하다가도 그냥 열어놓기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뭐 댓글 이런 거 운전하니까 쓸 수는 없어도 그냥 링크 열어놓고라도 있어요. 그 체류 시간이라도 좀 길게 반영되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고 하시면 그 서로에게 도움도 되고,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서로 신뢰를 쌓는 것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내가 이분께 좀 도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 그분도 저한테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협력을 해야겠죠. 근데 나는 도왔는데 저 사람은 내 걸, 반응을 안 보이네? 이렇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생판, 얼굴 모르는 이웃은 그러면서 이제 이웃이 떨어져 나가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서로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또 이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관성은요, 지금 이 연관성 지수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와 본문 내용이 잘 이게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뭐 똑같은 중복 키워드를 써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제목과 내용이 맞는가. 이거예요. 그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검색 트렌드에 따라서 이 연관성이 바뀐다라는 말은, 음,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제가 이따가 이제 로직 얘기하면서 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똑같은 키워드라도 그 때에 따라서 그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뭐 그냥 대충 예를 들면 만약에 된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된장 하면은 물론 그냥 먹는 거죠. 고추장 된장처럼 이렇게 먹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뭐 찌개 끓일 때만 된장하면 그냥 자동으로 된장찌개 이게 연상이 됐다면 만약에 요즘에 이 된장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가스 소스 만드는 거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 붐이다. 그러면 그거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검색 트렌드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따 로직 설명도 하겠지만 블로그 지수가 예전에는 조금 절대평가로 점수가 부여됐다면 지금은 좀 상대평가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전에는, 뭐 1일 1포만 해도 점수가 올라갔다면, 그리고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점수가 올라갔다면 지금 그 내용이 좀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에 더 어떤 그 혜택을 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줬다면 지금은 좀 그게 좀 약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라도 되게 열심히 발행을 하면은 어 물론 이제 컨텐츠 자체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예전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저가 블로그보다 내 광고 노출에도 많이 큰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음. 그리고 제가 지수 설명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로직 설명을 먼저 했는데, 오늘은 좀 지수 설명을 먼저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로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로직 알기. 이게 뭐, 그 옛날 얘기도 하게 돼요. 뭐, 이런 과정으로 뭐, 리브라 로직, 소나 로직, 시링크, 다이아 플러스 에어서치 뭐, 이런 좀 생소한 이름들이긴 하죠. 그 네이버 로직이 이런 변천사를 겪었는데, 만약에 이 블로그를 지금 뭐 새로 개설해서 하고는 있지만 내가 아주 옛날에 블로그 계정을 만든 적이 있다. 그게 아직 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제 초창기에 그 로직 시스템이 리브라 로직이었는데 2016년 이전의 로직이에요. 그때는 그냥 1일 1포스팅만 해도 금방
최저가 블로그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리고 그런 1일 1포스팅이 또 가능하고 그걸로 최저가 블로그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무조건 글만 많이 썼으면 됐었어요. 중복 키워드, 그냥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제목과 내용, 본문 내용이 맞지 않아도, 그냥 글만 많이 쓰면은, 그냥 상위 노출 시켜주고, 이제 최저가 블로그 되도록 지수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업체나 광고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낚시성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상단에다가는 두통 치료하는 법 알려드려요. 이래 놓고서는 밑에다가는 뭐 맨 약 광고를 잔뜩 넣어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낚시성 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줄게 해놓고서는 밑에는 광고만 쫙 넣어놓는 이런 게 많아서 안 되겠다. 이제 네이버에서 뭔가 또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검열반 같은 존재의 로직을 이제 반영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소나 로직이라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금치거라는 거를 어, 이렇게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광고, 도박, 의료행위 뭐 등등 좀 그 뭐죠? 안 좋은 언어들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그런 낚시성의 불법 콘텐츠들은 그런 예 금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다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로직이 바로 소너 로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네이버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규칙 사항들을 어기면은 이제 저품질로 이때부터 저품질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저품질로 보내버린 거죠. 이 글은 이제 노출시켜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그렇게 검열반 뭐 금칠거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죠. 또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C랭크 로직이라는 걸 또 도입을 해서 새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 C랭크 로직은 제가 이제 가이드 강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인데, 그 이후의 그 로직은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조금 더 변화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랭크 로직은 내 포스팅에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방문자 수 같이 반영이 되고, 조회수, 얼마나 내 글을 많이 조회를 하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글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오래 보는가, 체류 시간, 그리고 댓글, 공감, 반응도, 그리고 이 글을 퍼가는 스크랩, 이런 것들로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부여해주는 로직이 바로 이 C랭크 로직이에요. 즉,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네, 그래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게 C랭크 로직, 아직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조금 더 보완된 것이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건데,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고 뭔가 반응하는 거, 이게 또 사람들이 편법을 자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제목의 주제와 이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일관성을 같이 보게 된 게 이 다이아 로직이에요. 2018년부터 등장한 로직이고,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질의 포스팅인지 파악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와 본문 내용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GP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PT가 이런 걸 다 알아서 걸러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을 익히고 이거를 이제 블로그를 하는 것과 전혀 이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GPT가 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아마 멀리 내다봤을 때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로직 이후에 다이아 플러스라고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어요. 네,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건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들은 것과 안 들은 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다이아 플러스는 다이아 로직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검색자의 이 패턴을 분석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검색자인데, 나 블로그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검색자를 위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게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어떤 글이 잘 노출이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블로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자의 이제 의도된 로직이긴 하지만, 함께 알고 가셔야 해요. 검색자의 그 패턴과 빅데이터를 반영해서 글을 노출시켜주는 게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의 로직이죠. 에어서치인데요. 인공지능과 이제 검색, 서치의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진 게 로직이에요. AI 기반으로 사람들이 내가 검색했을 때 그 사람의 사용 의도에 맞춰서 검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이, 어, 뭐라고 할까? 나는 지금 십정동에 있고, 또 지금 A라는 다른 사람은 저기 이제 동이천에 있고, B라는 어떤 사람은 저쪽 송도에 있어요. 근데 둘 다, 맛집 추천을 검색해도, 이게 뭐, 이 세 명이 다 맛집 추천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반영해서 검색되게 해주는 게 이 에어서치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맛집이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뭐, 똑같이, 뭐가 좋고, 그 돈가스집,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평상시에 치즈 돈가스를 주로 많이 검색을 해. 그러면 치즈 돈가스가 맛있는 집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저 사람은 안심 돈가스를 좋아해. 주로 그걸 많이 검색했어. 하면 그 각자의 그 사람에 맞는, 아니면은, 그냥 맛집 추천을 해도 나는 주로 이렇게 회를 좋아하니까 회 검색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회를 추천해주고, 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추천해주고, 하면서 검색자 의도에 맞게 검색을 해주는 게 에어서치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 블럭이라는 게 생겼고요. 음, 그래서 이 스마트 블럭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포스팅을 많이 쌓고, 내 주제에 맞는 포스팅을 많이 쌓고, 그래서 내 글이 많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게 스마트 블럭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마트 그 블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일단은 글을 좀 많이 쌓은 후에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다음으로 그 캔바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녹화를 조금 끊어서 할게요. 여기 잠시 멈추고,